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중동의 긴장감으로 혼조세를 보이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가스, 전기차, 보험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4년 만에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급 부족 우려와 금리 인하 등이 맞물리면서 강북권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붙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항공모함 타격대와 잠수함을 중동에 파견하기로 하자 군사적 긴장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 관련주 상승한 가운데 흥구석유, 한국석유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신형 전기차를 출시할 때마다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 불안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가운데 오늘 캐리, 한빛레이저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저는 서지안입니다.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그 노하우 방송 끝까지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미국장 중동 리스크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 관련해서 유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좀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예. 안전자산인 금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예. 오늘 국내 시장 아쉽게 현 시장 파란불 켜주고 있는데요. 예.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은 좀 시혹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 종합 그 내용들 잠깐 체크를 좀 해보면은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 일단 엇갈린 그 매매 행보를 약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현물 매수, 그다음에 선물 매수가 있다 하는 것이 긍정적인 모습이지만은 프로그램 매도가 좀 나왔던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당장보다는 좀 조정 시 이 포지션 변화가 이제 매수로 바뀌어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이제 포지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겠죠. 간단하게 일단 살펴봤고요. 지수적인 어떤 흐름에서 보시면은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들이 거의 이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 하락이 진행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죠? 근데 너무 이제 극격의 하락을 좀 했기 때문에 거의 한 달 또는 석 달 하락을 할 것을 거의 3일 만에 하락을 좀 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주어졌는데 추세선으로 보면은 정상적인 이 하락 추세라고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저항선에 좀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일시적으로 밀리는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될 확률이 많고 그런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660포인트 이 부분이 하나의 이제 저항선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를 하지 못하고 당분간은 약간 조정의 양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만약에 야금야금 빠진다면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 충격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완벽하게 이제 쌍바닥 패턴이 완성이 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중립적인 상황, 그러니까 가격 조정, 그다음에 기술적 반등, 기간 조정 한 번 더 남아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하락을 좀 했던 그런 부분들은 이 중동 리스크 그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투자 심리는 조금 다소 좋지는 않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이고 코스닥은 좀 하락폭이 약간 둔화되는 그런 부분인데 체감 지수는 그렇게 높지는 못합니다. 다만 여기서 그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제 상한가 친 종목군들 이제 보시면은 알티캐스트, 휴맥스홀딩스, 그다음 이런 종목군들이 상한가를 좀 쳤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대표적으로 충전 관련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부분들이 있는데 시장 대책, 전기차, 현재 포비아에 대한 어떤 그 공포감, 요거에 대한 어떤 시장 안정 조치 이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 종합 대책들이 이제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은 휴맥스홀딩스, 휴맥스 이런 종목군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알티캐스트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그 관련된 사업을 좀 충전 사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이제 종목 휴맥스 세 가지 종목 만약에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차트로 약간 보게 되면은 휴맥스홀딩스 같은 경우에 시총이 좀 적어서 현재 휴맥스홀딩스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지주회사 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회사인 휴맥스는 또 시총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런 저평가적인 요인이 좀 있어 보이지만은 그래도 지금 조정이 되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을 한번 보면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죠. 한농화성. 자, 여기를 보시면은 전고차에 관련된 아무래도 불에 안 타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차를 안 타는 것이 아니라 불에 안 타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한농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CIS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자회사가 전고체를 하고 있는 레이커 머티리얼즈 눈에 띄는 부분들은 좀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 그다음에 덕산 테코피아 여기가 이제 관련된 부분이 전고체를 연구하는 주로 좀 약간 끼가 많은 종목에 있습니다. 레몬도 살짝 끼가 있는데 이런 쪽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대장주 쪽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덕산 테코피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끼가 많고 재료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차트적으로 한번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20%가 올랐네요. 지금은 이제 매수 단가는 아니겠죠. 이제 고점에서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야금야금 올라주는데 정부에서 종합 대책 발표 이것 때문에 올라주는데 한 번은 또 2, 3일 약간 충격, 조정 충격이 오면은 한번 이수 스페셜티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면은 그런 종목군들이 대부분 좀 있죠. 그래서 또 하나 부분들을 보시면은 이제 2차 전지 쪽 이제 부분들이 이제 소재 부품 이쪽에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이
하나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이 전기차 소재 부품 중에 신흥 SEC,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배터리 셀 케이스 요거하고 일단 보호회로 뭐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되면 되죠. 그래서 이 연관된 종목군들이 오히려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파워로직스도 있고요. 그런 쪽의 흐름들로 약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ITM 반도체 뭐 이런 종목군들이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면서 이 배터리 셀 케이스를 제작하는 업체도 이에 이제 연관된 쪽에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이 오늘 뭐 대부분 올라준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 한빛레이저도 오늘 올라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2차 전지 보호회로의 어떤 그 공개 이력제 이거 있으면은 여기다 인쇄를 좀 해야 되죠. 그래서 이쪽 한빛레이저도 이와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덕양산업도 마찬가지로 그 자동차 부품들을 제피지만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신흥 SEC나 케이스를 현재 새롭게 만드는 진출하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신흥 SEC와 같은 흐름으로 일단은 보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배터리 셀하고 전력 저장 장치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이 약간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아모그린텍도 올라주고 좀 전에 얘기했던 덕양산업 뭐 이런 캐리, YM텍 뭐 이런 종목이죠. 이런 종목이 약간 좀 올라주는 부분들이 있다. ESS도 다시 한번 규제가 되지만은 더 강화되는 쪽으로 되기 때문에 또 매출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전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산주 쪽도 오늘 뭐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뭐 쭉 보시면은 자동차 부품, 2차 전지 케이스, 뭐 서현유화나 자동차 부품 이런 종목군들도 약간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오늘 2차 전지가 화재 대책 쇠주로서 부상이 되고 있고 또 방산주 쪽도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은 양시장 모두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중인 섹터도 뭐 전쟁이나 전기차, 2차 전지 이쪽으로 몰려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하단 자막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전쟁 이야기인데요. 이란이 곧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잠수함을 파견하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또 침공한 상황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황이 좀 안 좋게 흘러가면서 과연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떤 파장을 미칠지 또 저희가 잠시 후에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이슈로 전기차 올라왔습니다. 오늘 전기차 관련해서 좀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전기차 공포감을 진화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 관련해서 또 전문가들과 회의를 한 내용도 있고 또 현대차도 더불어서 이 배터리 관련해서 앞으로 공시를 철저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밝힌 바 있는데요. 자, 과연 저희가 이런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은 시장이 전쟁이나 좀 이 전기차 이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예.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세부적으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중동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슈로 부각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강세론자도 이란하고 이게 이스라엘하고 하는 거는
좀 차원이 다르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했던 거하고는 좀 차이 많이 다를 것이다. 굉장히 좀 초미의 관심사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이고 전기차 관련된 어떤 캐즘 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에서 또 발표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부분들은 꾸준하게 AI폰 대중화를 하면서 완만하게 그냥 상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 모멘텀들이 있다 하는 것들에 대한 거고 조기 대책의 최대 수혜주로 한번 했던 그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중동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이란이 수일 내에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이제 감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좀 있는데 여기서 며칠 내에 공격을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이나 무장 정파죠. 이렇게 그 무장 정파가 먼저 공격을 하고 이란이 다시 한번 공격에 합류하는 그런 어떤 스토리로 됐는데 협상이 이제 진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진행이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러시아를 공격한다 이런 부분이죠. 지지부진했던 것이 일단 뭐 트럼프에서는 안 되겠다. 무기를 공급해 줘봤자 계속해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강제 협상 종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안 되겠다. 분단된 상태로 되겠다면서 오히려 역공을 이제 취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 이것도 있고 뭐 중동 관련된 뭐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지금 대만에서도 군사훈련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지역적 리스크가 이제 복잡하게 깔려 있는 문제인데 요거를 매듭을 뭐 차기 이런 것들이 이제 부상이 되는데 미 대선의 차기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이 될 어떤 방산 쪽으로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현대 로템 요거를 이제 주목을 좀 하는 부분들은 이제 K2 전차로 잘 알려져 좀 있죠. 그래서 또 오늘은 다른 호재 때문에 올라줬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족 보행이죠. 다족 보행을 하고 같이 이제 제휴를 해서 납품을 한다. 결론적으로는 사족 보행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족 보행 위에 기관총을 탑재를 하는 그런 정찰용 이런 부분들이죠. 여기까지 지금 방산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로봇이 직접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빨리 이제 상용화되는 어떤 상징적인 요소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현대 로템이 지속적으로 이제 우상향을 보여주다가 정고점을 약간 넘어가려는 상승 가속 부분들을 좀 해주려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전기차 이제 공포증 포비아를 조기 진압을 하겠다. 여기서 1차적으로 나와주는 부분들이 2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하철 차량에 전력선 통신 모멘 장착, 이제 완속 충전기 확대 설치, 그다음에 배터리 제조사 공개 이런 부분을 먼저 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전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전력선 통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완속 충전기 관련된 부분,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수혜를 보이면서 약간 이렇게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충전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불이 나기 때문에 요거를 제도적으로 이제 개선을 좀 하자 하는 것. 그다음에 내가 타는 뭐 전기차가 어떤 회사의 배터리인지 알아야지 조금이라도 덜 불안하죠.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음식물 우리가 먹을 때도 뭐 중국산, 외국산 굉장히 많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음식물 원산지 표시제 하니까 이거는 뭐 중국에서 가져왔고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학습 효과가 나와주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하나 뭐가 있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완성차 업체 현대차나 뭐 GM 이런 업체들이 이 제조사 배터리를 어디에 뭘 탑재했는지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브랜드를 보고 사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는 SK온을 어떤 회사는 뭐 SK온을 설치하고 어떤 회사는 뭘 설치한다 하면은 2차 전지 브랜드를 보고 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파워가 약간 증가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새로운 어떤 수혜주가 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력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셀 추적 또 마킹 장비 이런 업체가 이제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빛레이저라는 업체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좋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석유순봉이 조금 나와준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것이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어폰의 이제 대중화, 삼성, 그다음에 애플 중저가. 그러니까 이어폰에서는 삼성이 거의 장악을 좀 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글로벌 기준 이어폰의 시장 점유율 36%, 이어폰으로만 보는 거죠. 1위를 차지했고 샤오미가 22%, 2위, 하위 13% 이런 이제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제 제일 여기서 관련된 어떤 수혜주가 나와줄 수가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AI폰을 대중화해서 나중에 AI 기능 요걸 이제 구독제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요금하고 별도로 그걸 사용하시면 프리미엄 요금제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구독제 한다든가 이쪽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좀 해줄 수가 있는 처음에는 무료로 다 사용하게끔 하겠죠. 그래서 새로운 모멘텀들이 AI 쪽에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좀 해주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 AP 반도체죠. 시스템 반도체인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또 지원하는 또는 요거를 설계하는 업체 이쪽에도 수혜를 볼 수가 있죠. 항시 AI 쪽이 떴을 때는 제일 먼저 떴던 것이 설계 관련된 또는 팹리스 관련된 이런 것이 뜨다가 나중에 다른 어떤 분야로 확대가 되는 반도체 장비 쪽 이런 부분이 떠주고 소재 부품 이런 쪽으로 시세가 나는 것들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이쪽 관련된 종목이 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AI 쪽의 어떤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 소모량이 좀 적어야겠죠. 그런 저전력 LP 반도체 전문을 가지고 있는 제주 반도체 모바일 전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부상이 될 수가 있는데 제주 반도체는 고점에서 38,000원 지루하게 하락을 좀 했다가 38,000원에서 절반 17,000원 2만 얼마 정도죠. 2만 원 약간 19,000원이 못 되는 여기를 다시 한번 붕괴하고 추가 하락까지 11,000원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대바닥이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최소한 19,000원 이상 여기서 2만 원 여기까지 반등하고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이다가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보브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제주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이죠. 이런 종목군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전기차 부분 대책이 발표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중국산만 이제 불나는 건 아니겠죠.
상대적으로 부각이 됐기 때문에 국산은 불이 안 나느냐 그건 아니죠.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불이 날 확률이 조금 많다. 뭐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도 비슷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조사 정보 공개하는 방향 이런 부분들이 가장 현재 첫 번째는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배터리 제조사가 이제 값 위치로 올라와 주는 거죠. 어떤 차이는 뭐가 됐고 우리는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배터리 제조사의 어떤 프리미엄이 일단 올라가는 거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배터리에 대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각종 방지 기술 이런 부분들이 제조사에서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고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방지 기능들이 있다. 요거에 대한 투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틈새적인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틈새 테마에서 좀 찾아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뭐 캐즘 현상, 뭐 여러 가지 화재, 포비아 현상 때문에 거의 침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안으로 부상이 되고 있는 최근에도 언급했지만 전고체 얼마 전에도 언급을 했죠. 자율주행 뭐 이쪽도 언급을 좀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꾸준하게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틈새 섹터에서 어떤 흐름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돼서 이쪽 관련된 이제 부분 집중적으로 한번 좀 공부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이슈들과 특징주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뭐 네. 다양한 이슈들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좀 몰리는 수급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어떤 테마에 마음이 가는데요. 오늘은 네. 어떤 테마 가져와 주셨을까요? 일단 방산 전기차 AI폰, 그다음에 이력제 또는 화재 방지 대책으로 떠올라올 수 있는 배터리 관련된 화재 방지 기술 이게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의 약자 BMS입니다. 이런 이제 부분들이 좀 새롭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밸류에이션이 증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번째 쪽에 알아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런 관점에서 캐즘 현상도 극복하고 그다음에 포비아 현상도 극복하는 BMS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대책이 배터리 제조사 공개, 과충전 제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방지 기술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충전 기술도 마찬가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전기차의 무게중심이 완성차에서 2차 전지 쪽으로 회귀할 수 있다.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기술력을 이 화재나 이쪽 관련된 종목이 성장세가 높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서 배터리 정보에 대한 공개, 그다음에 후속 대책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어떤 배터리를 쓰고 또 어떤 기술을 장착하고 이런 것들이 판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이 완성차 메이커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2차 전지 메이커, 2차 전지 기술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배터리를 뚜껑을 이렇게 다 뜯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배터리 셀이 있고요. 셀을 모듈이 있고 요거를 뭉쳐놓은 부분들이 있죠. 전체 셀, 이 케이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각종 회로들이 이렇게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을 어떤 이 전기를 이제 여기를 모으는 역할 해도 되지만은 2차 전지 각 셀당 각종 정보를 취합하는 그런 부분들도 복잡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된 어떤 기술력들 가지고 있는 업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배터리 팩 BMS라는 것은 뭐냐면은
배터리 셀을 뭐 10개, 20개 하나가 이제 뭉치는 것이 이제 모듈이라고 합니다. 모듈을 여러 개 모아주면은 배터리 이제 전체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모듈 단위로 이렇게 관리하는 BMS가 있었고 모듈을 전체로 통합하는 마스터 BMS라는 개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산업들이 굉장히 커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 컨트롤한다는 겁니다. 어떤 셀에서 과충전이 되고 있고 어떤 셀에서 이상 감지가 있고 또 온도가 올라가고 이런 굉장히 정교하게 관리를 좀 해주면은 이 화재를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쪽으로 많이 이제 발전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BMS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갑니다. 온도 센서, 셀 전압 측정, 뭐 그런 사람들이 정확히 알 수 있는 현재 휴먼 기계 현재 인터페이스 모듈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들어가고 이걸 이제 컨트롤할 수도 있는 뭐 그런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첨단 기술이 이제 들어가는 BMS 관련된 산업이 또는 관련된 PCB 기판이나 이제 반도체 칩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중요하고 여기에 대한 새로운 어떤 성장 모멘텀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요새는 이 선이 너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선값만 해서도 막 50kg, 100kg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기차는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죠.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쓰고 무선으로 할 수 있는 BMS가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있고 선을 다 없앴더니 차 무게가 50kg, 100kg가 내려가더라 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산업이 새롭게 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량용 배터리 관리 시스템, 보유회로 또 뭐 이런 쭉 관련된 기술 종목군들 그다음에 전력 반도체 여기가 이제 새롭게 뭐 성장 산업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의 테마는 BMS였습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인데요. 최근에 전기차 폭발 이슈도 좀 다각화되는 만큼 아무래도 이렇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좀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쪽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테마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가고 싶으신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 바로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자, 그러면 이 테마 속에서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 2가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ITM 반도체, 그다음에 현재 나노팀 2가지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자, ITM 반도체 부분들은 2차 전지 보유회로를 전문으로 좀 생산하는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이게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시총도 약간 무거운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하락 침체 어떻게 보이다가 이때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와서 이 상단까지는 뭐 추세적으로 한 번은 약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쭉 관련된 부분으로서는 나노팀이라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요거는 배터리 열 관리 소재, 그러니까 방열 소재를 생산 개발하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추세대로 보더라도 약간 일시로 깨졌다가 이제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에서 약간은 뭐 조정이 약간 진행이 되면은 한번 관심 있게 뭐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은 좀 없지 않아 있다. 이제 여기가 냉난점 또는 이 아래가 냉난점이 되겠죠. 여기서 눌림목 보이다가 한 번은 더 슈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산업이 또는 이슈가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두 종목 골라주셨는데요. 먼저 ITM 반도체입니다. 2차 전지 보호 회로 쪽인데요. 시장 상황 잘 고려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나노팀은 배터리 열 관리 쪽입니다. 열폭주 관련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기대가 되니까요. 이 두 종목 다 눈여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네, 두 종목 다 쟁쟁한 것 같은데 전문가님의 네. 원픽은 어떤 걸까요? 예, 나노팀입니다. 네. 예. 자, 나노팀 같은 경우는 갭필러, 갭패드, 요거를 방열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죠. 요거를 이제 전문으로 생산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갭필러가 뭡니까? 갭패드가 뭡니까? 갭이란 것은 이 갭이 벌어졌다는 뜻이죠. 여기에 필러를 넣고 여기를 패드를 넣고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패드란 것은 우리가 뭡니까? 애완동물 키우신 분들한테 뭐 까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찬가지로 열이 많이 난 쪽에 이렇게 덮개 이런 식으로 까는 거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 케이스 밑에 이렇게 까는 어떤 그런 방열 소재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고 또 필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코킹되는 것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일단은 요거는 이제 부착 용도도 되고 또 방열 쪽 기능도 되고 하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 외에도 이런 역할을 하는 어떤 방열 폭주 이를 차단하는 어떤 방염 어떤 그 부분들도 다양한 어떤 부분들도 생산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방열에 관련된 부분들이 다양한 어떤 산업적으로 발전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 부분들이 나노팀은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이쪽으로 부상이 됐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또 오늘의 관련된 두 개 종목군 중에서는 조금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시총도 약간 좀 가볍기 때문에 나노팀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나노팀이었습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자,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의 종목 리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예. 지난 종목에서 두 종목이나 수익을 주셨습니다. 먼저 네. 8월 8일에 i3 시스템 그리고 8월 6일에 퀄리터스 반도체 두 종목 다 수익률이 15% 각각 15%와 10%대를 주셨거든요. 예. 바로 지난주인데 굉장히 높은 수익률 주셨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일까요? 예.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제 세 가지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원적외선, 자율주행 센서 쪽에서 아직 새롭게 이제 떠오른 부상 쪽이 원적외선 센서 쪽이죠. 이게 방산 쪽으로도 되고 있고 최근에 코로나가 돌면서 다시 한번 또 빌딩이나 이쪽에 또 감시해야 되죠, 사람을. 그래서 원적외선 카메라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한 또 이슈가 좀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i3 시스템이 그 뒤로 언급했던 이후로 야금야금 연속 이틀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자율주행 어떤 다크호스 또는 방산의 다크호스 또 최근 뭐 세 가지 이슈가 모두 있기 때문에 좀 약간 i3 시스템이라는 생소한 종목을 들고 나오는데 올라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부분에는 이제 퀄리터스 반도체라고 하는데 야금야금 약간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퀄리터스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AI가 계속해서 상용화되면은 또 가장 오랫동안 조종을 받았던 현재 설계 업체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계 자산에 대한 프리미엄이 다시 한번 증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 퀄리터스 반도체 이쪽 부분들 CXL이나 뭐 다양한 기술로도 이렇게 진화되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퀄리터스 반도체도 야금야금 약간 올라주고 있는 약간 투매 상황인데 최소한 이 냉난전까지는 올라줬다가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시장이 반전이 되면은 주도주로서의
부상, 외바닥으로 약간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 했는데 두 개 다 적중이 됐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실 필요 없이 바로 지난주에 두 종목 다 10%대의 높은 수익률 주셨습니다. 자, 나도 이런 높은 수익률 경험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하단 자막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입니다. 바로 히든머니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예. 네, 이렇게 높은 수익률 계속 주고 계신데 오늘의 히든머니도 궁금합니다. 예. 어떤 종목인지 힌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좀 힘이 있는 종목, 파워가 있다 해서 네. 종목에 대한 힌트 잠깐 드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이슈의 내용 그대로 따왔는데 2차 전지 보호 회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또 새삼스럽게 이번 이슈를 통해서 했고 또 이게 좀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정책적으로. 왜냐하면은 전기차 2차 전지를 이렇게 이렇게 팔려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기술을 강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배터리는 이렇다, 우리 배터리는 이렇다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 회사는 2차 전지 보호회로, 그다음에 이거는 휴대폰에서도 2차 전지가 있잖아요, 배터리가. 근데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도 하고 있고요. 근데 카메라 모듈은 별로 매출이 그렇게 적지 않은데 요걸 하다 보니까 2차 전지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팩 우리가 보호회로를 잘 만드는데 하면서 중대형 배터리팩 사업을 영역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다각화에 이제 성공을 좀 했던 업체고 해외 베트남 특히 베트남 공장의 1, 2, 3 공장 열심히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은 첫 번째 이야기했다시피 기존에 이제 카메라 모듈은 조립한 거기 때문에 고부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양 산업 정도 되고 또 이 기술 그러니까 이거 여기 보면은 보호회로 2차 전지에 대한 보호회로 이쪽 관련된 반도체 이쪽이 하나 이제 세트로 해서 들어가는 BMS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패키지 쪽의 어떤 사업들이 기존의 배터리부터 출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중대형 이 배터리 팩으로 전환을 열심히 좀 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볼 수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배터리 팩 안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보호회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ES 저장 장치에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BMS 이런 부분들이죠. 기판 조립하고 세팅하는 것까지 하는 일을 전문으로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장 모멘텀도 상당히 증가가 좀 되고 있고 또 실제 오늘 추천하는 가장 큰 핵심이 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생산 캐파를 늘려가야겠죠. 기존에 이제 청주 공장, 그다음에 중국 공장이 있는데 그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베트남의 공장을 1공장, 그다음에 2공장, 3공장을 열심히 확장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생산 캐파를 굉장히 가파르게 늘린다는 거죠. 네. 이것뿐만 아니라 이 2차 전지 쪽에 대한 다른 어떤 사업들도 좀 하고 있는 그런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들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배터리 한 개 라인에 보통 700에서 1000억 정도의 매출이 있는데 총 캐파로 보면은 약 3,500원에서 5,000억의 이제 캐파를 수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2차 전지 쪽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 회사가 초전도체라는 또 재료를 가지고 약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초전도체 하면은 신성 델타테크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올라줬죠. 근데 이 종목은 같이 연결이 되더라도 약간 소외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 차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처전대 관련 뭐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어마어마하게 떴다가 이렇게 가라앉고 또 이슈가 되면은 또 어마어마하게 떴다가 가라앉고 지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침체 거의 바닥권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과매도 국면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처전도 관련된 부분하고도 뭐 결합이 될 수도 있고 이번 이슈가 전혀 이제 반응이 좀 사실은 거의 안 됐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차트의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 종목 궁금하시면은 제주꽃 한번 찾아보시면은 공개하는 곳을 좀 알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 제가 그 하는 마지막 히든 종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히든머니 살펴봤는데요. 별의 개수는 종목명을 뜻합니다.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이 끝난 후에 공개가 되니까요.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마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현재 양시장 모두 파란불인데요. 오늘 어떻게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종가상으로 조금씩 올라와 주려고 하는데 음식자 도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약세인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부분이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역발상 전략으로 이 대책이 이제 나와주면서 또 대책에 대한 수혜주로 약간 부상이 되고 있고 그런 약간 아이러니컬한 현상이 좀 찾아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바닥에서 악재가 계속 나올수록 그런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또 새로운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어떤 틈새 테마를 좀 찾는 그런 작업들도 약간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또 마찬가지로 이 AI 산업도 계속해서 출발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파급 효과를 보이는 로봇이나 자율주행 이쪽에서도 또 계속해서 또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는 업체, 플랫폼 이쪽 기업에서도 꾸준하게 모멘텀들이 나와줄 수가 있다. 지금은 장이 안 좋아서 이게 두각을 덜 나타낼 뿐인데 이런 쪽에 어떤 그 종목을 좀 찾는 어떤 전략들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네요. 네, 이렇게 마감 전략까지 세워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도움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자막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현재 코스피 기관의 팔자세에 2,61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낙폭을 키우면서 현재 760선 지나가고 있고요. 다음 테마머니로는 방산, 전기차, AI폰, BMS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든머니는 2차 전지, 보호회로 관련주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대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